안녕하세요. 서유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만약에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무사님 최근에 뭐 형사처벌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에 직장에서 징계를 걱정하는 그런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고한다. 맞아요. 거의 대다수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제 근무가 불가능하니까 당연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건 중에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폭행은 범죄긴 범죄죠. 잘못된 건데 이제 근로자 측 내용을 들어보니까 폭행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감정의 골이 완전히 이제 틀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되지, 이미 뭐 때릴 대로 때려놔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해고를 한 거예요? 맞아요. 집행유예는 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어쨌든 금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회사는 해고를 진행하게 된 거죠. 회사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알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폭행 당하신 분이 회사에 알린 거죠. 하도 화가 나니까. 사실 개인 사생활은 회사에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상대방에서도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렇게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해고를 결정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해고를 했네요. 네, 보니까 회사에서는 당시 인력을 감축하고 싶었던 니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 수준의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해고 사유에 딱 해당한다, 해고 진행해, 이렇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판례는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해고 사유에 해당되긴 해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자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그리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런 경위, 사건과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입사 이후의 범죄 경력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자분이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를 했고 표창 경력도 있고 주변 동료로부터 평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럼 불리했던 부분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분이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사실 폭행 사건의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게 고객을 응대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와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확실히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개인의 형사처벌 때문에 해고를 당하시거나 향후 있을 불이익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저를 쳐다보시죠? 반드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